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인턴 공고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항목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보시죠. 총 3개 항목 각각 모두 800자씩 도합 2400자로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 항목 2400자 그렇게 항목 수나 아니면 글자 수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네요. 1번부터 보시죠. 당행의 청년 인턴 근무를 통해 본인이 얻고자 하는 역량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기술하시오 800자. 역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사를 위해서, 입행을 위해서 준비한 역량이라기보다는 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역량 얻어갈래? 다시 말하면 좀 지원 동기 느낌이 살짝 나죠. 살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흐름은 그래서 지원합니다 라는 물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땡땡 역량을 얻고자 합니다. 얻고 싶습니다. 얻고 싶음 라는 식의 시작점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와야 될 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역량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어째서 그런 역량을 얻고 싶은지 이유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요. 근데 그 역량 도대체 어째서 수은에서 인턴을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요 흐름인 겁니다. 쉽죠? 이 흐름이에요. 어떤 역량을 얻고 싶고요. 왜 그 역량 얻고 싶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째서 수은에서 수은 인턴 근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냐면요. 요렇게 전개되는 흐름.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어떤 역량을 선택해도 돼요.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수은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금융 서비스가 필요할 때,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 수출입은행을 가장 먼저 떠올리나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주거래은행이 뭐 K뱅크라든지 국민은행인데 이러한 시중은행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처럼. 근데 이제 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이 누구예요? 존재 이유 자체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대내외 경제를 책임지는 수출입 기업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국책은행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수한 은행인 만큼 여기서 얻고 싶은 역량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예요? 그리고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수은이 요 특성을 고려하면 여기 들어가야 될 역량은 뭔가 좀 기업 금융 혹은 수출입 금융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폭넓게 금융 전반, 금융 산업 아니면 해외 시장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에 대한 이해도를 쌓고 싶어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얻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Y수는 그냥 일반적인 은행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런 국책은행, 특수은행인 것을 감안을 해서 여기서 내용에 좀 논리성을 착착착 갖기 위해서는 여기 시작부터 역량을 좀 이런 바운더리 내의 내용들로 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행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또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냥 일반 뭐 이런 국책은행 지원하시는 한국은행, 뭐 산업은행 이런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최우선 목표인 이제 수출입은행만큼 수은만큼 또 은행 행원 준비하면서 막강한 또 이력이 되는 인턴 기회도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수은의 특성을 살려서 요 정도의 좀 전문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 실무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무 역량이나 써도 되니까. 하지만 왜 나중에 수은인지 수은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려면 이 정도 내용이 좀 더 적합해 보이고 뭐 기업금융이나 수출입금융에 대한 이해도나 실무 경력 쌓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실무 경험, 실무 노하우 쌓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왜 이 역량을 얻고 싶은가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직업적 목표가 들어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해요. 직업적 목표라고 해서 무슨 전문가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단기라고 쓸게요. 어떤 직무를 갖고 싶은지 쉽게 말하면 기업금융 전문가예요. 물론 이제 개인금융을 희망하는 일반 행원분들도 지원하시겠지만 뭐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냥 행원이 되고 싶어서 나중에 궁극적인 은행의 금융 가게의 금융이나 뭐 어떤 기업의 금융을 돕는 행원이 되고 싶다라고 쓰시고 행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에서 어떻게 금융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실무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수은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뭐 판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건데 글쎄요, 개인 금융으로 어찌저찌 좀 말을 써보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정리하면 이 기업이나 수출입이나 아니면
뭐 해외 시장 개척, 해외 시장 판로 뭐 이런 것들 보고서 작성 이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한 나의 직업적인 단기 목표를 좀 써주시고 왜 그것이 수은에서 가능한지 수은에 대한 이해도가 들어간다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근데 800자잖아요. 이거를 800자로 쓰기에는 조금 TMI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하나를 일단 묶어서 첫 번째 문단으로 400자 써주시고 두 번째 400자도 다른 거 하나 또 얻고 싶은 역량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가 맞게끔 쓸 수 있는 두 번째 역량 뭐 생각해두고 예시로 둔 게 있는데 뭐 일단 뒤에 가서 항목별 개요 작성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역량 400자 두 개, 첫 번째 역량 400자는 요 바운더리 내의 것으로 가져가면 요 흐름으로 원활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지원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속해온 활동 또는 취미에 대해 기술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800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일단 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800자니까 또 마찬가지로 저는 400자로 구분을 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취미를 쓸 건데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결이 펼쳐질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 직업 목표로 뭐 기업금융 전문가 내지는 행원이 되고 싶다고 풀어낼 거잖아요. 근데 그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역량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수은이다라고 썼잖아요. 활동은 이 행원, 단기적 직업 목표로서 행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은 경제나 금융 준비하고 있는 것들, 행원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 뒤에서 제가 예시로는 뭐 경제 금융 스터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활동 맞잖아요. 스터디 활동.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는 겁니다. 나중에 행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미리 써뒀지만 한 번 더 뭐 반복하셔도 되고요. 좀 더 행원으로서 일단 이론적인 지식 베이스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번에서는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고 지식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스터디 활동들을 통해서 경제 이슈에 대해서 신문 기사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이해도가 높은 아니면 우리 것이나 미시 이런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행원으로서의 성장을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 심도 깊은 이해도를 이해를 하고 있다, 분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영향을 갖추면 됩니다. 아, 경제와 금융이 이런 것이구나 이해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지원 분야와 관련된 로열티나 이해도를 좀 더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진짜 가볍게 취미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있잖아요. 가볍게 쓰는 거 써주세요. 진짜로 하고 있는 가벼운 내용들. 근데 그것들이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함으로써 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형성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톤을 다운시켜서 취미와 관련된 가벼운 내용들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톤을 업 시키는 거죠. 톤 다운 시키는 거는 무겁게 쓴다는 건가요? 뭐 아무튼 활동은 좀 더 여러분들이 지원 분야와 밀접한 내용으로 쓰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 취미는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지원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성공 또는 경험, 그 경험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무슨 영향이 있는지, 이것도 영향이긴 해요. 사실 말을 이렇게 써둔 거긴 하지만, 자, 이건 뭐냐면 이 특정 사건이 트리거가 돼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어떤 경험이든 괜찮아요. 성공이든 실패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항을 보면 내 인생의 가치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를 깨닫게 된 그런 가치관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수은 3번 했을 때는 요거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업무 수행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5개월 동안, 뭐 연장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5개월 동안 인턴무를 할 텐데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뭐 부서봐야 부서겠지만 일정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식의 업무 태도를 갖고 일을 해나가겠다를 좀 어필하는 것으로 3번을 가져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 나와야 돼요. 기존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자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 이후로 뭐 팀플이든 아니면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든 어떤 것이든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 과제, 미션을 수행할 때는 이런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 깨달은 거 염두에 두고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굉장히 어떨까 싶습니다.
제 아이디어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가치관 복붙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이번에는 3번 쓸 때 업무 수행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써보면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또 개요도 제가 뒤에 작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1, 2, 3번 다 봤어요. 1번에서 역량, 그리고 지원 동기 같은 역량, 그리고 2번에서 지원 분야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고 또 가벼운 취미 내용 보여줬고요. 3번에서 업무 수행 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물론 이제 가치관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요. 요것들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이어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개요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예시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청년 인턴 근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역량이죠. 자, 역량. 저는 400자 두 가지씩 쓰기로 했어요. 이건 예시가 없어서 이렇게 좀 홀쭉한 것 같은데 똑같은 병렬식 구조로 쓰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지식을 쓰는 걸 선호하고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성향을 좀 써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식은 뭐예요? 이게 이후에 왜 수은 인턴에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이 3단계로 흐름을 가져가자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얻고 싶은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얻고 싶은지, 여기서는 직업적 단기 목표가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이게 직업적 단기 목표.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어째서 수은인지라고 쓰자고 했는데, 자, 이걸 감안했을 때 저는 요 정도 내용은, 요 정도 아까 말한 바운더리에 들어간 요 정도 역량, 요 정도 이해도, 지식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쭉쭉쭉 잘 펼쳐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금융에 대한 이야기라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냥 뭐 분석력, 기획력 이런 건 좀 아쉬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해당 역량을 얻고 싶은 이유에 직업 목표 단기적으로 어떤 기업금융 전문가를 꿈꾼다, 아니면 어떤 행원이 되고 싶어 한다. 행원이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 실현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원을 꿈꾸면서 준비 과정에서 은행에서 한번 일해보면 인턴 근무 실무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이어져서 이런 역량을 얻고자 선택을 한다. 근데 그것이 수은에서 어째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은에 대한 이해도나 미션이나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내오고, 실제 그런 업무들을 지원을 하면서 이런 역량들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한 문단이 나오고, 이거 말씀드린 거죠. 두 번째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인턴 근무를 통해 얻고 싶은 역량,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자세나 마인드 이런 거 한번 써주시면 이뻐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을 인턴으로 뽑는 선배의 입장에서 요런 거 갖고 싶다고 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A도 역량, B도 역량 둘 다 쓰셔도 무방하나, 저는 진짜 행원이 진짜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한 실무 이해도 이렇게 쌓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도 금융인으로서의 기본 자세, 마인드가 안 갖춰져 있으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인이라면 어떤 자세와 시각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실제 일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배우고 싶다, 이런 자세, 성품을 알고 싶다라고 느껴졌고, 근데 그것이 어째서 수은에서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냐면요, 블라블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건 제 지금 저만의 아이디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무도 안 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차별화가 분명히 될 겁니다. 나중에 면접 가서 그래요? 하면서 이제 면접관님이 조금 웃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흐름은 이 두 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딱딱 3단계씩 흐름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은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지속해 활동하나 취미활동 각각 소제목 달자고 했어요. 근데 활동은 뭐예요?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오던 거. 그러니까 실무 경험을 지금 쌓으려고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금 지원하는 거고, 그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활동, 그걸 쓰는 겁니다.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해온 활동, 이런 것들 예시로 들면 금융 트렌드 이해를 위한 경제 스터디 활동이 될 수 있고요. 그걸 왜 지속해왔는지 이유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내가 행원이 될 건데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 상품에 대한 약관 달달달 외우는 것 외에도 이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이 시야를 좀 넓히는, 그리고 이해도를 좀 심도 깊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목적.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시예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예전에 그냥 스터디 했을 때 뭐 했는지 떠올리면서 예시를 쓴 거예요. 이런 것들 쓰면서. 그래서 지금 영향 마지막 마무리로 한두 줄 써주면 됩니다. 문장. 그래서 현재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나 금융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좀 더 뭐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뭐 마음 먹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영향. 올바른 금융인이란 이런 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두 문장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미는 뭐 장점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죠. 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또 이제 아재라서 뭐 등산이나 드라이브나 여러분들이 요즘 하는 취미가 뭐 있겠죠. 나름 나름 취미가 있을 거예요. 뭐 골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유튜브 방송 시청하는 분들도 있겠고 많을 텐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해온 취미 적어주시고, 왜 그거를 계속해오고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영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향,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활동이 나에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뭐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좀 빈도가 넣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유튜브 트렌드에 맞는 영상을 좀 시청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번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서 3번 마지막 항목이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실패 성공 경험을 쓰고 기술하고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쓰는 겁니다.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800자인데 하나의 경험밖에 쓰진 못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니까 하나밖에 못 쓰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을 막 6, 700자까지 막 늘려서 쓰는 건 글쎄요, 좀 너무 TMI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앞에 한 200자, 맥스 200자? 150자에서 200자 정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 깨달은 것을 한번 정리해서 요약이라고 써둘게요. 요약해서 좀 써두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가치관을 쓰셔도 되지만 업무 수행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써보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봤어요. 저는 이걸 쓸 것 같아요. 원칙을 준수한다. 정직하게 일하자.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동료와의 협업 마인드.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인턴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건데, 나랑 업무 성격이나 성향,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될 때 어떤 자세로 일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우리 조직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길이구나를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고요.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도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써주고 그 다음 경험으로 가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이것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배경지식이 있는 상태로 독자가 읽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이든 뭐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업무 시의 노하우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의 경험밖에 못 쓰는 800자라고 한다면 요 앞부분에 좀 기술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 내용을 150자 정도. 그리고 이제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다 라고 해서 서본결로 들어가는 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문단을 나눠서 그래서 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써주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할지는 앞에 써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예시로 나열되면 좋죠. 뭐 예를 들어 이거 읽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실패 경험으로 쓴 거예요. 실패 경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원칙이나 매뉴얼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뭐 프로젝트, 팀플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어떤 규정이나,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이나 규정을 좀 먼저 세우려고 하고, 아니면 기존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조직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매뉴얼이나 프로세스,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지 먼저 좀 파악하려고 하고, 이런 정도의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도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써주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이런 생각 좀 있으면 나중에 깨달았다, 진짜 깨달았네, 이건 중요하네 라고 좀 반전 그런 것들을 써줄 때 좀 더 잘 재밌게 읽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되셨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업무 수행 시의 이 태도는 이제 제가 드리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제안이고요. 뭐 여러분들 가치관 그냥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가치관 쓰실 때도 왜 그 가치관을 중요하게 인생에서 생각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요약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 경험 나오고, 그래서 가치관이 내 인생, 지금 그 이후의 인생에서 어떻게 발휘 되었는지에 대한 예시들이 나열되는 요 구조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용은 뭐 다를 수 있어도 구조는, 흐름은 같이 가져가자. 요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1번부터 3번 각각 800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아이디어를 듬뿍 담아서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으면, 아시죠?
현김의 취업까지 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조금 제 요 내용은 비밀스럽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하면 블로그로 넘어가셔서 블로그 설명글에 블로그 넘어가셔서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국수출입은행 인턴 공고의 자기소개서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